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드론 제작 가이드 2-2편 픽스호크 세팅에서 비행까지 완벽 따라하기 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요게 5년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조회수가 56,000회 이상이고 아마 드론을 배우는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그런 영상입니다. 픽스호크를 시작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라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이 촬영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프로그램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바뀐 게 너무 많아서 최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드론 부품 수출 규제 정책 때문에 중국산 비행 컨트롤러들이 수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국산 픽스호크인 코아 FC를 준비를 했습니다. 코아 FC 배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으로 미리 올려놨었기 때문에 아직 선들을 연결하기 전이라면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오시고요. 영상의 링크는 댓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드론 제작 가이드 2-2편의 최신 업데이트 영상이고 코아 FC 픽스호크의 아두파일럿을 설치해서 미션 플래너로 세팅하고 실제 비행 테스트까지 하는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S500 4셀 버전 드론을 조립을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꼭 이 드론이 아니더라도 S500 6셀 버전이나 아니면 F450 아니면 X500V2 이런 비슷한 크기의 드론이라면 세팅 방법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목차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빼먹지 말고 전 과정을 그대로 전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션 플래너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픽스호크 드론을 세팅하고 비행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픽스호크 비행 컨트롤러 안에 아두파일럿이라는 펌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아 FC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X4 펌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두파일럿 펌웨어로 새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펌웨어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구글에서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큐그라운드 컨트롤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앤 인스톨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다운로드 큐그라운드 컨트롤 인스톨러라고 있고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면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Next Install 이렇게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자, 설치한 큐그라운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 시작 메뉴를 눌러서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찾아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펌웨어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아 FC 좌측면에 있는 USB 단자에 USB를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잠시 기다리시면 연결이 됩니다. OK 누르고 다시 좌측 상단에 있는 엑시트 버튼을 눌러서 메인 페이지로 빠져나가 보시면은 큐그라운드 컨트롤 프로그램 오른쪽 상단에 여기 PX4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건 지금 현재 코아 FC에 PX4 펌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아두파일럿으로 펌웨어를 변경을 할 겁니다. 펌웨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아두파일럿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펌웨어를 다운받기 위해서 다시 인터넷을 열고 코아 FC 공식 홈페이지인 coafc.com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좌측편에 보시면 펌웨어 다운로드라고 있고요. 여기에 아두파일럿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펌웨어 다운로드 표준 이 부분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목록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은 드론이기 때문에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드론 버전을 드론 아두콥터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운받은 파일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큐그라운드 컨트롤로 와서 일단 USB를 빼셔야 됩니다. USB를 빼서 여기 코아 FC의 전원이 완전히 꺼지게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Q 버튼을 누르고 Vehicle Configuration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펌웨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펌웨어 메뉴 들어가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USB를 다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펌웨어를 어떤 걸 설치할지 물어보는 창이 뜨는데 PX4와 아두파일럿 중에서 우리는 지금 아두파일럿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맨 밑에 고급 설정 체크하시고 여기 표준 버전 클릭하셔서 밑에 사용자 정의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떤 펌웨어를 설치를 할 건지 뜹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아두콥터 요거를 열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다운받았던 아두파일럿이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완료라고 떴으면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재부팅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USB를 한번 빼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엑시트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가시고 디스커넥트 눌러서 커넥트를 연결을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USB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OK 누르고 밖으로 빠져나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는 오른쪽 위에 PX4라고 떠 있었는데 이제 아두파일럿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아두파일럿이라고 로고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은 Q그라운드 컨트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실제로 모든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Q 버튼 눌러서 베이클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여기에서도 미션 플래너와 똑같이 모든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아두파일럿이라는 펌웨어는 미션 플래너라는 프로그램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두파일럿 펌웨어를 사용을 한다면은 되도록이면 Q그라운드 컨트롤보다는 미션 플래너를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션 플래너를 설치를 해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세팅을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USB 빼고요. 이제 Q그라운드 컨트롤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종료를 하시고 미션 플래너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미션 플래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인터넷을 열고 구글에 들어가서요. 구글에서 미션 플래너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두 번째 보시면 인스톨링 미션 플래너 있네요. 클릭하시고 자, 여기 다운로드 라테스트 미션 플래너 요거를 다운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방금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Next, 동의, Next, 인스톨. 설치를 하는 도중에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는 창이 뜨는데 다음 눌러서 설치를 해주세요. 마침. 자, 그리고 여기 런치 미션 플래너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피니시를 누르면 설치가 완료되고 미션 플래너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런치 미션 플래너를 체크를 안 하고 종료를 해버리셨으면 자, 미션 플래너를 다시 실행을 하려면 시작 메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작 메뉴에서 미션 플래너를 찾아서 이렇게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션 플래너를 아주 자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시작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 요거를 껐다가 끄더라도 밑에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다시 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플래너 실행은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세팅들을 하기 위해서 코어 FC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기 위해서 USB를 연결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소리 들으셨죠?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르 예, 그 소리가 나야 부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부팅이 완료가 되고 나야 미션 플래너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부팅이 완료가 되고 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컴포트가 보입니다. 컴포트가 보이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컴포트가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어요. 컴18하고 컴222 이렇게 두 개가 떠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하나 찝어서 통신 속도는 115,200 이렇게 두고 연결 버튼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지금 마브링크 연결 중이라고 뜨는데 연결은 안 되죠. 자, 연결이 안 되면은 이 컴포트가 아닌 겁니다. 자, 연결 실패. 그러면은 다른 컴포트 하나 다시 선택을 해서 연결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가져왔다면은 연결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현재 연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의 버튼은 연결 끊기라고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드론을 손으로 잡고 왼쪽, 오른쪽, 앞뒤 이런 식으로 기울여 봤을 때 화면에 보이는 저 수평선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인다면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설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정 탭에 들어가서 펌웨어 설치는 우리가 완료를 했고요. 필수 하드웨어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프레임 형식에 들어갑니다. 프레임 형식
우리는 지금 4발짜리 모터가 4개인 4발짜리 쿼드콥터이기 때문에 여기 4개짜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4개짜리 중에서도 이렇게 X자로 생긴 거죠. X자로 생긴 거니까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한다고 뭐가 바뀌진 않는데, 외형상 뭐가 바뀌진 않는데 어쨌든 여기를 클릭을 해줘야 선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요 쿼드콥터가 아니고 모터가 6개인 헥사콥터나 8개인 옥토콥터라면은 여기에서 헥사콥터, 옥토콥터 이런 걸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형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쿼드니까 요걸 선택하고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이 완료가 됐으면 다음으로 가속계 보정 탭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가속계 교정을 할 건데, 가속계 교정을 하기 전에 일단 드론이 수평 상태로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가속계 교정을 하는 게 수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드론을 수평 상태로 놓고 이제 가속계 교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처음에 드론을 수평으로, 기체를 수평으로 놓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면은 드론이 수평으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 완료 시 누르십시오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왼쪽으로 놓으라고 나오는데, 왼쪽으로 놓으라는 말은 드론의 왼쪽 편, 이쪽 편이죠. 왼쪽 편이 땅으로 가게끔 이렇게 기울여서 놔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이 완료 시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누르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이 가속계 교정은 아주 정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이렇게 드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리는 상태가 교정값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비행을 할 때도 드론이 이런 식으로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계 교정을 할 때는 숨도 쉬지 말고, 군대 가면은 그 소총 쏠 때 총구 끝에 바둑알 올려놓고 바둑알 떨어뜨리지 않게 방아쇠 당기는 연습을 하죠. 그런 느낌으로 숨도 쉬지 말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잡은 상태에서 완료 시 누르십시오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오른쪽,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땅으로 가게 이렇게 놓고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노즈 다운, 자, 코 부분이, 앞부분이 땅으로 가게 놓고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노즈 업, 앞부분이 위로 가게, 코가 위로 가게 놓고, 마지막으로 뒤집어서 드론을 뒤집어서 놓고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교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해보면은 대충 흔들흔들 하면서 해도 이런 식으로 석세스가 뜹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면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석세스가 뜨면 흔들리는 값이 그냥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비행을 할 때 비행 안정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서 신중하게 가속도 교정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레벨 교정입니다. 레벨 교정은 드론의 수평을 잡아주는 교정입니다. 드론의 수평 상태로 놓고 레벨 교정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뜨면 수평 보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심플 엑셀 칼리, 이것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 완료 뜨고 나서 이거 바로 누르면은 에러가 나기 때문에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뜨면 다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됐으면 일단 재부팅을 한번 해야 되는데, 재부팅을 하기 위해서 USB를 빼줍니다. USB를 빼면은 이렇게 연결이 해제가 되죠. 연결이 해제가 됐고, 이제부터는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조립 완료가 되어 있는 드론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혹시 드론을 내가 조립을 하고 처음으로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라면은 배터리를 바로 꽂기 전에, 자, 이런 스모크 스토퍼라는 장치를 미리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세트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펠콘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혹시라도 내가 납땜을 잘못했거나 배선을 잘못했거나 뭔가를 내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뒤바뀌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납땜을 했다면 내가 이거를 꼽자마자 바로 어디엔가 연기가 물씬 나면서 무언가가 고장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모크 스토퍼가 있으면 이거를 한번 꽂아 놓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면, 자, 이렇게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헷갈린 부분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모크 스토퍼를 연결한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가 어딘가 지금 조립을 잘못했다, 뭔가 배선을 잘못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스모크 스토퍼를 연결했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스모크 스토퍼를 빼고 다시 바로 배터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제부터 수신기에 점등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GPS에도 파랗게 약하게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다시 또 진행을 해 볼게요. 다시 USB를 연결합니다. USB를 연결하고 또 연결 버튼을 눌러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침반 보정입니다. 나침반 센서 같은 경우는 이 GPS 안에 들어있고요. 코아 FC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으면 GPS 쪽에 전원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침반 보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배터리를 먼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연결하고 나서 USB를 연결해서 접속을 하고 그리고 나침반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외부 나침반 한 개가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익스터널 쪽에 체크가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외부 나침반, 픽소크 본체가 아닌 외부에 있는 외부 나침반이 인식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나침반 보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침반 보정이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드론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수평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세워서 한 바퀴 그리고 뒤집어서 또 한 바퀴. 돌리는 방향이나 돌리는 순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한 바퀴. 그리고 반대쪽 옆으로 또 한 바퀴. 그리고 뒤집어서도 한 바퀴. 자, 그리고 요리조리. 자, 이렇게 하면은 컴파스 보정, 나침반 보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거 지금 해보시면은 USB 선 때문에 꼬여가지고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컴파스 보정하실 때 USB 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요 진행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띡, 띡, 띡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는 이미 컴파스 캘리브레이션 나침반 보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USB를 안 꽂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고 자, 이렇게 띡, 띡 이렇게 띡띡 소리가 나면은 지금 그 나침반 보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USB를 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LED가 무지개색으로 반짝반짝거리면은 현재 나침반 보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USB를 빼놓고 이렇게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굳이 뭐 저 진행 상황을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USB를 빼놓고 돌리는 편입니다. 이러면 선이 안 꼬이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컴파스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띠리링 소리가 나면 보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컴퍼스 보정을 하고 나서는 항상 재부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부팅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한번 빼고 만약에 USB가 꽂혀 있었다면 USB도 빼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배터리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USB를 꽂고요. 자, 다시 컴포트 연결하겠습니다. 나침반 보정 완료됐고 이제 무선 조정 보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무선 조정 보정 들어가시면 자, 조종기 지금 조종기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라서 저기 초록색 그래프가 안 나오죠. 조종기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조종기 전원을 켜면 저렇게 초록색으로 그래프가 떠야 됩니다. 그리고 조종기 스틱을 움직이면 저 초록색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돼요. 일단 무선 조정 보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종기와 수신기가 먼저 바인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새 거인 상태에서는 조종기와 수신기가 바인딩이 안 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바인딩 과정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바인딩하는 방법은 조종기와 수신기 설명서 아니면은 펠콘샵에 있는 조종기와 수신기의 상세 설명을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픽소크에 많이 사용하는 조종기 세트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이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별 조종기마다 동영상을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미리 바인딩을 해 놓으세요. 자, 저는 지금 바인딩이 완료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 다음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종기와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무선 조정 보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종기 양쪽 스틱을 일단 가운데에 놓습니다. 이 스프링이 없는 스틱도 가운데에 놔주세요. 그리고 스위치들도 만약에 3단 스위치라면은 가운데에 놔주시고 2단 스위치는 뭐 가운데라는 게 없으니까 아무튼 놔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슬라이더 같은 게 있으면 슬라이더도 전부 다 가운데에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선 조종 보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메시지가 하나 뜨는데 프로펠러 빼놓으라는 말이고요. 프로펠러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OK 버튼 눌러줍니다. 메시지가 하나 더 뜨는데 OK 버튼 누르고 나서 왔다 갔다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OK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상, 하, 좌우 이렇게 스틱을 끝에서 끝까지 움직여 주시고 반대쪽 스틱도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스위치들도 끝까지 한 번씩 움직여 주시고 3단 스위치는 가운데 놔주세요. 2단 스위치도 슬라이더들도 있으면은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고 가운데 놔줍니다. 스틱도 가운데에 놓고 요 슬라이더들도 가운데 놓고 3단 스위치도 가운데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 시 누르십시오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시면 가운데에 놓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른 스틱들은 다 가운데에 놓는데 스로틀 스틱은 제일 밑으로 놓으라고 나옵니다. 스로틀 스틱 스프링이 없는 쪽 스틱입니다. 요거 제일 밑으로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종기가 스로틀 스틱에도 텐션이 있어서 가운데로 자꾸 돌아오는 그런 조종기라면 강제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세요. 예, 스로틀을 제일 밑으로 내려서 잡고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식이 완료가 됐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 방향들이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종계는 일단 모드 1과 모드 2가 있습니다. 이 스로틀 스틱, 드론의 고도를 조절해주는 그 스틱이 왼쪽에 있는 그게 모드 2 조종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종기가 스로틀 스틱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거는 모드 1 조종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모드 2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드 2 조종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드 2 조종기는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일 때 저기 롤 그래프가 움직이게 됩니다. 왼쪽으로 움직일 때 롤 스틱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피치 그래프가 움직이면 되는데 피치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면 녹색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밑으로 내리면 저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스틱은 스로틀이죠. 요거를 위아래로 하면 스로틀 그래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정상입니다. 요 피치랑 스로틀은 서로 반대인 거예요. 스로틀은 위로 올렸을 때 녹색 그래프가 올라가야 정상, 내릴 때 녹색이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왼쪽 스틱을 오른쪽 왼쪽으로 할 때 요우라고 움직이는 게 요우라고 보이는 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 지금 화면처럼 오른쪽 왼쪽이 스틱의 움직임에 맞게 똑같이 움직이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 스틱의 움직임에 맞게 녹색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 피치만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치는 이렇게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들을 다른 스위치들을 이렇게 제껴 봤을 때 어떤 스위치가 어떤 채널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5번 채널이 뭔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 5번 채널 지금 이 조종기 같은 경우는 요게 5번 채널입니다. 요 3단 스위치를 움직이면 5번 채널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종기에도 채널 5라고 딱 적혀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종기가 아니고 다른 조종기라면 자기 조종기에서 어떤 게 5번 채널인지를 지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조종기 설명서를 참고로 하셔서 반대로 움직이는 채널을 리버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조종기를 사용하신다면은 특별히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픽스호크에 딱 맞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종기 설정을 마저 하기 위해서 여기 비행 모드 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행 모드에 들어가시면 모든 비행 모드가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것만 지금 녹색으로 보이시죠? 요거는 요 채널 5번 요 스위치를 딱딱 제껴보면 저 녹색의 위치가 바뀝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번과 비행모드 4번 그리고 비행모드 6번 이렇게 세 군데에 요 포지션이 가고 있죠. 이 스위치가 만약에 6단 스위치라면 요 1, 2, 3, 4, 5, 6 6개의 비행모드를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스위치가 3단 스위치이기 때문에 6개 중에 1번, 4번, 6번 이렇게 3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6단 스위치라는 건 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3단 스위치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일 위에 올렸을 때의 비행 모드, 그리고 중간으로 놨을 때의 비행 모드,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의 비행 모드를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스테빌라이즈 모드 그대로 놓고요. 중간으로 놨을 때는 Alt 홀드 모드를 합니다. 여기 모드가 종류가 엄청 많죠. 그 중에 Alt 홀드 모드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는 로이터 모드를 합니다. 여기 로이터 모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 스위치를 딱딱 제껴보면은 드론에서 삑 소리도 나고 현재 모드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 선택을 한 모드는 로이터와 알트 홀드, 스테빌라이즈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드를 선택을 했는데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테빌라이즈 모드는 드론이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모드입니다. 하지만 수평만 잡아주고 고도는 자동으로 안 잡아주고요. 사용자가 이제 고도를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도 자기가 자동으로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 호버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수평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제일 수동에 가까운 모드, 그게 바로 스테빌라이즈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할 때는 일단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먼저 세팅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알트 홀드 모드는 스테빌라이즈 모드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주는데 거기에 더해서 자동으로 고도까지 잡아주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알트 홀드 모드에서는 조종기 스로틀 스틱이 가운데에 있으면 드론이 무겁던 가볍던, 드론의 배터리가 많던 적던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스틱이 가운데에 있으면 무조건 현재의 높이를 유지를 해주는 그게 알트 홀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 로이터 모드를 하는데 로이터 모드는 알트 홀드 모드에 더해서 현재의 위치까지 자동으로 잡아주는 모드입니다. 현재의 위치를 자기가 자동으로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디에 있는지 이 좌표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GPS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GPS가 잡히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내에서는 GPS가 안 잡히니까 로이터 모드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야외에 밖에 나가서 GPS가 충분히 잡혔을 때 야외에서 우리가 비행을 할 때는 로이터 모드로 그렇게 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 외에도 다른 모드들이 엄청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 각각의 모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드는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냐면 구글에서 아두파일럿 플라이트 모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플라이트 모드의 목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공식 문서에 번역을 해서 한번 볼까요? 공식 문서에 무려 25가지의 비행 모드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 중에 10가지가 자주 사용되는데 뭐 각각의 모드가 요렇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번역을 해서 보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다시 원문으로 볼게요. 아크로 모드, 에어 모드, 알트 홀드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무슨 모드일까? 요 선택을 해서 번역 이렇게 해보면은 요게 요런 모드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통째로 번역을 하셔도 되겠고 편하신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각각 어떤 모드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드 설정까지 완료를 했고요. 다음으로 서버 아웃풋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버 아웃풋에 들어가시면 이쪽에 들어가시면 1번부터 16번까지 나와 있는데 코어 FC 같은 경우는 1번에서 8번까지의 채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 4번에는 지금 모터 1, 2, 3, 4번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번에는 알람이라고 해서 요 삑삑 소리 나는 부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7번 이렇게 3개는 비어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빈 채널에는 뭐 서버를 연결하던 릴리즈를 연결하던 뭐 하고 싶은 거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은 1, 2, 3, 4에 모터 1, 2, 3, 4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헥사콥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모터 1, 2, 3, 4, 5, 6번까지 6번까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겠죠. 만약에 내가 옥토콥터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8번까지 8번에 모터 8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ESC 캘리브레이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SC는 전자 변속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부품입니다.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는 바로 요놈이 바로 ESC입니다. 요렇게 생긴 ESC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다르게 생긴 ESC도 있는데 ESC마다 조금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S500 4셀 버전 아니면 F450 아니면 X500V2 그런 드론들에 사용이 되는 ESC는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조그만한 ESC인데 이런 ESC는 AM32나 BLLES라는 펌웨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금 좋은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좋은 변속기 같은 경우는 ESC 형식을 노말이 아닌 D샷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노말 버전, 일단은
모든 변속기에 통용이 되는 노멀 버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노멀 버전 일반 PWM 변속기 같은 경우는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은 뭐 하는 거냐면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과 모터의 최대 속력의 시점, 그 두 가지를 서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맞지 않으면 시동을 걸었을 때 어떤 모터는 돌아가는데 어떤 모터는 안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PWM 버전으로 변속기를 사용을 할 때는 ESC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일단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USB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동 변속기 보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USB를 뺍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뺍니다. 그리고 다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하이점 잡은 소리고요. 자, 이러면 ESC 캘리브레이션이 끝이 났습니다. ESC 캘리브레이션이 끝이 나고 나면은 반드시 배터리를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빼고 이렇게 재부팅을 하셔야 돼요. 다시 부팅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연결하시고 배터리 연결하고 나서 USB 바로 꼽지 말고 부팅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부팅이 되고 나서 USB를 꽂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건 노멀 형식으로 변속기를 사용을 할 때 캘리브레이션을 잡는 방식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아까 전에 그런 변속기 같은 경우는 노멀 말고 D샷을 지원을 합니다. D샷은 디지털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가 없고요. 배터리 소모량도 조금 더 줄어들고 그리고 반응 속도도 빠르고 양방향 통신도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 변속기가 D샷을 지원을 한다면 D샷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요 드론에 있는 요 변속기 같은 경우 GT 드론 35A짜리 변속기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D샷을 지원을 하는 변속기이기 때문에 D샷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샷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요 변속기 보정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아까 배터리 꽂았다 뺐다 요거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구성 탭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전체 매개 변수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검색창에다가 D샷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D샷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처음에 모터 PWM 타입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D샷 300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서버 D샷 ESC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AM30이나 BLLS 요 주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속기 펌웨어가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드론 S500 4S 버전 또는 펠콘샵에서 구입한 F450 세트의 경우에는 GT 드론에서 나오는 35A짜리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변속기를 사용을 한다면은 BLLS 펌웨어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폴리브로에서 나오는 X500 V2 드론의 경우에도 BLLS 펌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매개 변속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이 완료가 됐고 재부팅을 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재부팅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 빼고 USB 뺍니다. 그리고 다시 배터리 연결하고 부팅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부팅이 되고 나면은 USB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연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연결합니다. 자, D샷으로 설정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시 설정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 D샷은 캘리브레이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추가 하드웨어 들어가서 모터 시험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이제 실제로 모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올 모터 누르시면은 모터 4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D샷을 사용을 하는 변속기라면 요 딱 눌렀을 때 4개가 전부 다 동시에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변속기가 D샷이 아니고 일반 PWM 방식이라면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만약에 4개가 동시에 안 돌아가고 하나가 안 돌아간다 또는 2개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ESC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ESC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D샷이면은 ESC 캘리브레이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요 ABCD 하나하나의 모터를 돌려보면서 모터 회전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ABCD로 보는 것보다 여기 1, 2, 3, 4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터 1, 2, 3, 4라고 적혀 있는데 모터 1, 2, 3,
4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모터는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터를 돌리면서 얘가 회전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회전할 때 손가락을 잘 대보시면은 회전하는 방향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잘 돌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 2번 모터. 2번 모터도 똑같이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모터는 돌려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안 돌고 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돌고 있네요. 거꾸로 도는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을 꼬아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이 세 가닥이 있죠. 이 세 가닥 중에 아무거나 임의의 두 가닥을 빼서 서로 바꿔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빼고 빼서 바꿔서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꼬아서 연결을 했습니다. 바꿔서 연결을 하고 다시 한번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제대로 도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모터도 돌려볼게요. 3번 모터 요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자, 요것도 반대로 돌아가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4번 모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4번 모터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맞게 돌아가네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3번 모터 요거의 회전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요 모터는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 3개 중에 2개를 아무거나 2개를 서로 바꿔서 그렇게 연결을 했죠. 그렇게 연결을 하셔도 되고 요것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선을 바꿔 꽂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 뭐 이게 납땜을 해놨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바꿔 꽂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내가 사용하는 변속기가 D샷이라면 D샷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프로그램적으로도 이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구성 탭에 들어갑니다. 이 D샷만 가능한 겁니다. PWM은 안 됩니다. 구성에 들어가서 전체 매개 변수 목록에서 오른쪽 검색창에서 RV 마스크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RV 마스크 검색하시면 여기 서버 BLH RV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RV 마스크는 뭐냐면 리버스 마스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터를 리버스를 시킬까, 반대로 돌아가게 만들까,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Set Bis Mask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어떤 모터를 반대로 회전시킬까요? 이 모터를 반대로 회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몇 번이었죠? 아까 1번, 2번, 3번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채널 3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채널 3번을 선택을 하는데 값은 4가 뜨죠. 요거는 비트 마스크이기 때문에 요 채널 번호가 요게 그냥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채널 3번을 선택을 하고 X 누르고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재부팅을 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부팅을 해 보겠습니다. USB 빼고 배터리 빼고 다시 배터리 꽂고 부팅 기다렸다가 자, 이제 USB를 꽂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제 설정창에서 모터 시험 이쪽에서 회전 방향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3번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제대로 회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D샷 변속기를 사용을 한다면 프로그램 상에서 모터 회전 방향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하죠. 여러모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변속기가 지원만 한다면 되도록이면 D샷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터 테스트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배터리 전압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실 별다른 세팅이 없더라도 코어 FC 같은 경우는 기본값으로 전부 다 세팅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데이터 탭으로 나가보시면은 여기에 배터리 1 해서 전압이 바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07V 이런 식으로 뜨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탭에 들어가서 추가 하드웨어 섹션에서 배터리 감시자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아날로그 볼테이지 온리라고 되어 있는데 코어 FC에는 전류를 측정하는 센서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만 읽는 볼테이지 온리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버전 요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밑에 보시면 배터리 측정 전압이라고 해서 11.07V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재 이 배터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배터리 현재 실제 전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셀 체커가 있다면은 현재 실제 전압과 저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셀 체커로 봤을 때 11.01V가 나오는데 소수점 두 자리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 차이는 보정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고 기본적으로 코아 FC에서 측정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전에 올렸던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셨던 분은 이 부분을 건드려 버려 가지고 오히려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 건드리면은 그냥 작동을 잘 하는데 이걸 건드려 볼게요. 뭐 아날로그 볼테이지 앤 커런트 이런 식으로 바꾸고 요거를 3DR 파워 모듈 하드웨어 버전을 빅소크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이때부터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보면은 프리암에서 배터리 1 unhealthy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으셔야 되는데 요 페이지에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요 페이지에서 돌리려고 하면은 다시 아날로그 볼테이지 온리를 하고 요거를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아까 전에 선택이 안 돼 있었잖아요. 선택이 안 돼 있는 걸로 원상복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페이지 내에서는 원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복을 할 수가 없어서 요 에러 메시지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로 여기를 건드려 버리셨다면 전체 매개 변수 목록에 들어가서 요거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구성 탭에 들어가서 전체 매개 변수 목록 들어가셔서 여기 배터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배터리 항목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기본값이 아닌 것들을 기본값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기본값들, 디폴트 기본값들이고요. 그리고 요 왼쪽 편에 있는 요것들이 현재의 값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쪽에 보시면은 변경이 된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요거 원래 20.4였는데 181818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요거 다시 20.4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요것도 마이너스 1이었는데 3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1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요것도 10.2로 변경을 하고 요것도 4로 변경을 해줍니다. 요것도 혹시 4가 돼 있으면 3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요렇게 기본값이 아닌 것들을 기본값으로 다시 변경을 하시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매개 변수 기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데이터 탭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기다려 보면 이렇게 배터리 1 unhealthy 메시지가 없어지고 다시 배터리 전압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 전압 설정이 끝이 났으면 이제 안전장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필수 하드웨어 쪽에 들어가셔서 안전장치라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들어가시면 자, 프로펠러 빼놓고 하라는 에러 메시지가 한번 딱 나와주고요. 제일 처음에 배터리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배터리가 몇 볼트가 되면 안전장치가 시작을 할 거냐라는 그 전압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5V라고 되어 있는데 10.5V는 배터리 3셀 배터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3셀 배터리 기준으로 10.5V가 되면은 fail safe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전장치가 어떻게 작동을 해라라고 기본값으로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LED만 깜빡깜빡하고 뭐 텔레메트리가 있다면 배터리가 다 돼간다는 에러 메시지는 나오겠지만 드론 자체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진 않아요. 여기 밑에 여기 잘 안 보이지만 한글판에서는 버그가 좀 있어서 미션 플래너 버그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none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land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자,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land를 선택을 한 겁니다. land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배터리가 비행을 하다가 10.5V가 되면은 자동으로 그냥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착륙을 하는 거죠. 그리고 RTL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그 밑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을 하시려면 구글에서 아두파일럿 failsafe mode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failsafe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배터리 failsafe이기 때문에 배터리 failsafe 쪽에 들어가셔서요. 이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failsafe 모드들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잘 나와 있고 클릭을 해서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failsafe들인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 공식 문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3셀 기준으로 10.5V에서 failsafe가 걸리도록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5V는 3셀로 나눠보면은 한 셀당 3.5V일 때
페이스ef가 동작을 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하는 배터리가 3셀짜리 배터리가 아니고 만약에 4셀짜리다 그러면은 3.5 곱하기 4 해서 14V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쓰는 게 6셀짜리다 그러면 한 21V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압이 자 그러면은 3셀이면은 무조건 10.5V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터리 한 셀당 3.5V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요 로우 볼트를 적어주면 되나요? 그렇게 적어주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요 정도를 추천을 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드론을 아주 멀리 날려야 된다면 그럼 되돌아올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분히 남아있을 때 요 로우 볼트 에러가 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데려올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테니까 요 로우 볼트 전압을 조금 더 높여줘야 될 거고 만약에 내가 드론을 바로 코앞에서 날릴 거다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낮춰줘도 되겠죠. 어차피 코앞에서 날릴 거니까 금방 착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로우 볼트를 조금 더 낮춰서 뭐 한 10V 밑으로 낮춰서 9.9V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값인 거지 무조건 꼭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픽스된 값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탭을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RC not found라고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 제가 지금 조종기를 꺼놔서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아까워서 조종기를 아까부터 꺼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중간에 보시면 프리암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프리암이라는 메시지는 시동을 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 프리암 메시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RC not found라고 뜨죠. 조종기가 없으니까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종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조종기를 키면 저 프리암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프리암 부분은 해결은 됐는데 또 이상이 하나 더 뜨죠. GPS 1 bad fix라고 뜹니다. GPS가 안 잡힌다 라는 에러가 뜨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실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GPS가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저 에러는 뜰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거는 지금 비행 모드가 로이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왜냐면은 로이터 모드에서는 GPS를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행 모드를 Alt Hold나 스테빌라이즈로 바꾸게 되면은 저 메시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스테빌라이즈나 Alt Hold 모드에서는 GPS를 안 쓰기 때문에 저 메시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화면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현재 상태에서 이 드론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화면에 보이는 저 지평선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앞으로 기울이면 땅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위로 올리면 하늘이 많이 보입니다. 아주 많은 분이 물어보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반대로 움직인다고 많이 물어보세요. 왼쪽으로 기울이면 지평선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지평선은 저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저게 정상입니다. 저게 왜 정상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내가 이 드론에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드론을 타고 지평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는데 드론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지평선이 어떻게 보일까요? 지평선은 저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보이는 게 맞는 겁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를 해보세요. 자기가 드론을 탑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드론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지평선이 어떻게 보일까? 드론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지평선이 어떻게 보일까? 그거를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보시면 disarmed라고 뜨는데 이거는 현재 시동이 안 걸려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동이 걸리면 armed라고 바뀌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은 195, 210, SW, 239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현재의 방위, 드론이 현재 어느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저 방위각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밑에 보시면 Ready to Arm이라고 뜨죠. Ready to Arm이라고 뜨면 현재 시동을 걸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로이터 모드로 돌려보면은 Ready to Arm이 Not Ready to Arm으로 바뀝니다. GPS 에러가 떴기 때문에 시동을 걸 수 없다라고 다시 뜨는 거죠.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뭐 때문에 시동을 못 거는지 여기 목록이 다시 한번 쭉 나옵니다. 자, GPS, 베리픽스. 자, 요거 조종기를 다시 스테빌라이즈로 바꾸면은 저거는 해결이 될 거고요. Ready to Arm이라고 뜨죠. 그리고 GPS 지금 노픽스라고 떠 있는데 실내기 때문에 노픽스라고 뜨는 게 정상입니다. 야외 이제 이거를 드론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GPS 뭐 3D 픽스 뭐 이런 식으로 GPS가 잡히면 GPS가 잡혔다라고 뜰 겁니다.
밑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글자로 내가 좀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저게 어떤 부분, 어떤 항목이 나오게 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또 많은 것들 중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탭에 들어가 보면은 이 픽소크가 부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메시지가 여기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 탭에서 아까 전에 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메시지 그런 것들도 이 메시지 탭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레디 투 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스로틀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고 있으면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면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조심하세요.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드라고 화면이 바뀌고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다가 자동으로 모터가 꺼질 겁니다. 자, 이렇게 디스암드라고 바뀌면서 모터가 꺼지죠. 하지만 만약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다면은 시동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이 당연히 뭐 꺼지지 않겠죠. 꺼지면 안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바로 끄고 싶으면 이번에는 시동을 걸었던 것과 반대로 왼쪽으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맨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제껴주시면 자, 이렇게 디스암드라고 뜨면서 시동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는 건 시동 거는 거, 왼쪽으로 하는 건 시동 끄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스로틀을 올려보시면 모터 4개가 전부 다 RPM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RPM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RPM이 4개가 동일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어떤 거는 좀 빨리 올라가고 어떤 거는 좀 천천히 도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정상입니다. 이 모터의 회전 속도는 내가 스로틀을 올린다고 무조건 4개가 다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비행 컨트롤러가 계산을 해서 필요한 각각의 모터에 필요한 수치만큼 스로틀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어떤 자세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터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2개의 모터가 더 빨리 돌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 2개의 모터가 더 빨리 돌게 됩니다. 만약에 대각선으로 드론이 기울어진다면은 이쪽 모터가 더 빨리 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드론의 자세에 따라서 모터의 회전 속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내 드론은 수평 상태에 있는데도 속도가 달라요. 수평이라고 믿고 있겠지만은 0.1도라도 차이가 날 겁니다. 0.1도라도 차이가 난다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낮은 쪽의 모터가 더 빨리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그런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속도가 다르니만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터의 회전 속도를 가지고 이 드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드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자, 그것은 반드시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서 드론을 띄워봐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가 잘못됐다면 띄우자마자 바로 뒤집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띄우기 전에 반드시 2인 1조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비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드론에 이제 최초로 프로펠러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자, 프로펠러에는 정방향, 역방향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거를 골라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지금 요게 정방향 프로펠러고 요게 역방향 프로펠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종류에 따라서 색깔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방향 프로펠러는 잘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바람을 가르고 얘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형상을 잘 보고 서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을 잘 보고 정방향을 골라서 정방향이 이쪽입니다. 1번 1번에 정방향 프로펠러를 체결을 합니다. 정방향 프로펠러는 회전은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프로펠러를 체결을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프로펠러를 체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정방향이 체결이 됐으면 이제 반대쪽에 이쪽에는 역방향 프로펠러가 체결이 돼야 됩니다. 역방향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체결이 안 되고 왼쪽으로 돌려야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방향, 역방향, 그리고 다음 다시 정방향, 그리고 역방향 이렇게 체결합니다. 체결하실 때 이렇게 딱 하고 이걸로 끝내버리지 마시고 손으로 꽉 조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꽉 조아야 됩니다. 그냥 툭 걸렸다고 해서 그냥 끝나버리면은 나중에 돌다가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힘을 줘서 꽉 조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펠러를 체결을 했고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기 전에 먼저 조종기 전원을 반드시 켜셔야 됩니다. 조종기 전원을 켜시기 전에 스로틀 스틱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스로틀 스틱이 제일 위로 만약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게 되면은 조종기 종류에 따라서 스틱이 올라가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을 밑으로 내려놓고 전원을 켭니다. 자, 조종기 전원을 켰고요. 비행 모드 스위치는 저는 제일 밑에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놨습니다. 첫 비행 테스트를 할 때는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놓고 비행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해야 됩니다. 배터리 연결하실 때 드론을 이렇게 엎어놓고 배터리를 연결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반드시 드론을 똑바로 세워놓고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어디 멀리서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드론을 일로 들고 막 이렇게 오지 마시고 내가 비행할 장소에 와서 배터리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놓을 때도 삐딱하게 놓는 것도 안 되지만 드론을 옆으로 놓으셔도 안 됩니다. 드론을 내가 저쪽을 향해서 날릴 거면 내가 날릴 방향을 바라보게끔 놓고 드론의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이 앞쪽이죠. 드론의 앞이 내가 날릴 방향을 바라보게끔 땅에 놓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연결해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GPS가 있죠. 요 GPS 안에 지자기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GPS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GPS를 똑바로 세워놓고 놓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배터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연결하면 처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지금 부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 부팅은 완료가 된 겁니다. 부팅은 완료가 됐지만 아직 시동은 안 걸리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면은 자, 요 소리가 나면은 시동이 안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시동 걸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띠디딩 하고 파란불이 가만히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시동을 걸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으로 밀면은 시동이 걸릴 겁니다. 시동만 한번 살짝 걸어 볼게요. 자, 시동을 걸었고 이제 왼쪽으로 하면은 시동이 꺼질 겁니다. 자, 시동 걸고 끄고까지 테스트가 됐으면 이제 제대로 모터가 회전하는지 세팅이 다 완료가 됐는지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손으로 잡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드론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테스트를 합니다. 저는 지금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드론을 잡고 제가 또 조종기까지 잡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2인 1조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드론을 머리 위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 프로펠러가 돌아가더라도 내 목을 치질 않겠죠. 그렇게 머리 위로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조종기를 잡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저도 안전을 위해서 드론을 최대한 손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시동을 걸어 볼 건데 시동을 걸 때 드론이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는 상태로 시동을 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상태로 시동을 걸게 되면은 시동을 걸자마자 이쪽이 낮으니까 이쪽 프로펠러가 미친 듯이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 입장에서는 수평을 잡아야 되니까 자기가 수평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쪽 프로펠러가 너무 빨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수평으로 맞춰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최대한 수평이다 싶게끔 잘 잡은 상태에서 수평으로 잘 잡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봅니다.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시동을 걸고 이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 올려봅니다. 조금 올려보면은 드론이 수평을 잡으려고 하는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론을 앞, 위, 좌, 우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지금 조종기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드론만 흔들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드론이 버티면서 자기가 스스로 수평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자기가 수평을 잡으려고 하는 힘이 느껴져요. 이렇게 힘이 느껴져야 정상인 거고, 만약에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였는데 드론이 그쪽으로 확 곤두박질 치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세팅이 잘못된 겁니다. 세팅이 잘못됐거나 모터 회전 방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모터 1, 2, 3, 4 번호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프로펠러 방향을 잘못 체결했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얘가 확 넘어가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스로틀을 조금 올렸고, 자, 이렇게 드론이 자체적으로 수평을 잡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는 이제 조종기를 이용해서 조종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조종기의 엘리베이터 스틱을 앞으로 밀었을 때 드론이 앞쪽으로 이렇게 가려는 힘이 느껴져야 되고요. 뒤로 당기면 뒤로 이렇게 올리고 해야 되겠죠. 왼쪽, 오른쪽도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 요 왼쪽 스틱 돌리는 거, 요 축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방향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이 다 완료가 됐으면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려서 다시 시동을 꺼줍니다. 자, 지금 계속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까지 테스트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역시 스테빌라이즈 모드를 유지를 한 채로 살짝, 아주 살짝 띄워서 제대로 뜨는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시동을 걸고 높이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만 띄워 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띄웠을 때 드론이 어디로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뜬다면은 지금 세팅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테빌라이즈 모드이기 때문에 이 스로틀 스틱을 얼마나 올려야 드론이 뜨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드론이 만약에 무게가 무겁다면은 스로틀 스틱을 좀 많이 올려야 뜰 수도 있을 거고, 드론이 무게가 너무 가볍다면은 스로틀 스틱을 정말 조금만 올려도 드론이 떠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는 이런 거고, 내가 무게를 잘 맞추고 드론 세팅을 잘 했다면 사실 중간 정도, 중간이나 뭐 중간 근처에서 뜨는 게 제일 최적의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 비행 테스트가 완료를 했으면 이번엔 스위치를 중간으로 올려서 Alt 홀드 모드로 변경을 합니다. Alt 홀드 모드에서는 이제 스로틀을 중간보다 더 높이 올려야 드론이 뜹니다. 조금 가까이 와보세요. 자, 요 조종기를 보이게 조금 찍어주세요. 자, Alt 홀드 모드에서는 보세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자, 스로틀을 올렸죠? 올려도 모터 회전 속도가 변하지 않죠? 이까지 올려도 모터 회전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이상 올리면 중간보다 더 올려야 돼요. 네, 그때 뜨죠. 중간 이상 올리면 뜹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놓으면 현재 고도를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간, 스로틀이 중간에 있을 때 현재 고도를 유지를 해주는 모드, 그게 바로 Alt 홀드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드론이 자꾸 앞뒤 좌우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 스틱을 이용해서 드론이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계속 잡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로이터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드론이 자기 위치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위치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잡고 이렇게 조종을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실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GPS가 안 잡히니까 손으로 이렇게 자꾸 조종을 해서 잡아줘야 되지만은 이 드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간다면은 GPS가 잡히겠죠. GPS가 제대로 잡히면은 로이터 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내에서 로이터 모드를 해보게 되면은 얘가 또 깜빡거리기 시작하죠. 소리도 아까 전에 띠디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동 걸 준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실내에서 GPS가 안 잡히는 상태에서
로이터 모드를 놓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띠리 요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GPS가 안 잡히기 때문에 로이터에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GPS가 다 잡히고 나면은 시동을 걸면은 시동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을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전원을 분리를 하실 때 조종기를 먼저 꺼버리시면 안 됩니다. 조종기를 끄게 되면 드론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드론이 갑자기 마음대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원을 끄실 때 반드시 드론의 배터리를 먼저 빼셔야 됩니다. 드론의 배터리를 먼저 빼고, 그리고 나서 조종기의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이터 모드에서의 테스트 비행을 위해서 잠깐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다시 조종기 전원을 켤게요. 조종기 전원을 켜고 이번에는 로이터 모드로 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론에 배터리를 연결하겠습니다. GPS를 공장에서 처음 뜯어가지고 지금 내가 처음으로 조립해서 야외 밖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GPS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GPS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뭐 한 5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띠리릭 소리가 났고요. 이제 GPS 레디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GPS 레디 같은 경우는 GPS가 10개 정도 잡히면은 레디가 뜹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동 걸 준비가 됐다라고 뜨는데, 실제로 M10 GPS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20개 이상의 GPS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오래 기다리면 더 오래 기다릴수록 비행 안정성은 분명히 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깥쪽에 태극기가 이렇게 펄럭펄럭 하고 있는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어떻게 로이터 모드에서 얘가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고, 자, 지금 로이터 모드입니다. 시동이 걸리면 스로틀을 중간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좀 올려줄게요. 자, 스로틀 스틱을 가운데에 놓으면 드론이 현재의 고도와 위치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람이 좀 불고 있지만 드론이 현재의 위치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론을 갖고 당기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가려고 이렇게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죠. 로이터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외력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앞뒤 좌우 비행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자, 그리고 착륙을 해볼게요. 착륙을 하시려면은 스로틀을 너무 밑으로 확 내리지 마시고, 스로틀을 확 내리면 드론이 확 떨어져 버릴 테니까 확 내리지 말고 스로틀을 서서히 내려서 착륙을 해줍니다. 그리고 땅에 발이 닿았으면 이제 스로틀을 완전히 내려서 왼쪽으로 해서 시동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에서 로이터 모드로 드론 비행 테스트 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찍은 영상을 쭉쭉 차례대로 따라오셨다면은 이렇게 그대로 아마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비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팔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